네,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너 다이오드와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너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와 똑같은데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제 역바이어스를 걸어줄 경우 그 브레이크다운 리전을 넘어가게 되면 뭐 타버리거나 아니면 역가역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특성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전에 썼던 0.7V 말고도 좀 더 보다 큰 전압인 VG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오드에 이 날개가 달린 듯한 그런 심볼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다이오드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은 이제 역가역 브레이크다운 이전을 통과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도 흐릅니다. 이렇게도 흘러요. 다만 이렇게 흘렀을 때는 이 사이에 양단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크겠죠. VG로 큰 값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VI가 저기 양단에 걸려 있는 VI가 이 사이에 걸려 있는 게 VI라고 하면 이 VI가 VG보다 크게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역바이어스가 걸리듯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때 다이오드는 온이 되게 되겠죠. 일반 다이오드에서는 이때 이제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볼티지가 제너 다이오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G라고 한다. 그리고 제너 커런트는 IG는 IR-I 로드에 걸린 전류, 로드에 나가는 전류를 빼준 것과 같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G는 당연히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킬오프의 커런트로에 따라서 이쪽 흐르는 전류는 이것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IG는 IR에서 IRL을 뺀 것이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 파이어는 VG는 당연히 IG의 VG를 곱하게 되면 파워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VI가 VG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작았는데 작게 되면 제너 다이오드는 오프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픈 서큐트, 다시 말하면 이 다이오드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각 다이오드의 그 볼티지 강화를 이게 다 온이 된다고 쳤을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여기는 LED는 대략 4V 정도 빠지고요. 6V, 그러니까 10V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4V니까 14V가 빠집니다. 그죠? 14V가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다 지우면 이렇게 되면 VO1은 VO1은 3.3V에서 0.7V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4V가 될 것이고요. VO2는 거기에 다시 6V를 더한 10V가 될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IR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시 4V를 더한 14V가 될 것이고요. 40V에서 14V를 빼면 26V가 되는데 그걸 1.3kg로 나눠주면 20mA가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 그 다이오드나 저항이나 아니면 제너 다이오드에 걸리는 파워를 계산할 수 있죠. P는 VI. 그걸로 계산한 결과 전체에는 토탈 파워는 20mA에 40V가 돼서 800mW가 되고요. LED는 4V에 20mA가 돼서 80mW가 됩니다.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는 첫 번째 제너 다이오드인 6V짜리에서는 120mW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도 이그젬플이 또 하나 있네요. 만약에 이런 인풋파형의 전압이 들어온다면, 자, 우선 여기 보니까 20V 제너 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20V보다 넘어가면, VI가 20V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보다 커지면, 이게 쇼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쇼트가 되는데, 전압 강화는 20V짜리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20V에서 40V, 60V까지는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오프가 될 테니까 이게 오픈이 안 된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극이 폴라리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게 0V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전달되는 볼티지 수는, 볼티지 값은 여기가 20V고요. 여기는 0V.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20V보다 낮을 경우에는 0V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끊겼을 때 시스템에는 실제로 이런 전압이 전가가 되겠죠. 여기가 오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여기 0부터 20V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네.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20V에서 클리핑이 되는 형태가 되고, 다시 하강하다가 클리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VI하고 R이 픽스돼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쪽에 배터리하고 RL이 픽스가 돼 있을 때, 그때 V는, 여기 양단에 걸리는 V는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죠.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VI가
만약에 VG보다 작다면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처럼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오픈된 경우처럼 동작을 할 테니까 마치 볼티지 디바이더처럼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V는 VL이 되는 거고 RL은 R 플러스 RL VI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제너라이드가 ON이 됐다면, 다시 말하면 VI가 뭐보다 컸을 때, VG보다 컸을 때는 여기가 20V가 되겠죠. 그죠? 20V로 20V일 수도 있고 VG가 될 수 있겠죠. VG로 고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흐르는 IG는 IR-IL이 될 겁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파워, 제너다이오드에서 사용되는 파워는 PG는 VG 곱하기 IG가 된다 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VL과 VR과 IG와 PG를 다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16V니까 만약에 이것이 ON이 되는지 이 VG를 VL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오픈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요? 총 2.2kΩ에 1.2kΩ 곱하기 16V죠. 이게 아마 8점 몇 볼트입니다. 8점 몇 볼트로 돼 있어서 결국은 VG가 온하기에는 볼티지가 낮죠. 왜냐면 10V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8점 몇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어프가 됐다라면 VR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아까 했듯이 여기가 8점 몇 볼트고, 그럼 여기도 7점 몇 볼트가 될 테고, 그 7점 몇 볼트 되는 것을 나누기 1kΩ을 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I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IG는 당연히 0일 거고, 그때 PG도 역시 0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쪽이 어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3kΩ이라면 어떨까요? 3kΩ이라면 이게 어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4kΩ에 3kΩ이 되고 거기 곱하기 16을 하면 얼마죠? 12V죠. 12V. 그렇죠? 12V가 되니까 여기 당연히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픽스가 돼서 10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이게 10V가 되고 나니까 여기는 6V가 되고요. 여기 IR은 VR은 얼마일까요? VR은 아까 그 10V가 되니까 6V가 되겠죠. VR은 6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L은 10V가 될 것이고, 그리고 IG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IR-IL이 된다.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IR은 6V 나누기 1kΩ이 될 것이고요. 6mA가 될 것이고, IL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IL은 아까 3k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게 10V니까 10kV 곱하기 볼트를 3kΩ으로 나누게 되면 3.3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밀리암페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빼주게 되면 2. 얼마가 나오겠죠. 제가 나오는 것이 결국 G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3kΩ일 때는 이것이 ON이 되고 파워도 당연히 PG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되겠죠. VG 곱하기 IG를 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해석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V 1.2kΩ일 때는 V가 제너 다이오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파워도 또 IG도 모두 0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kΩ일 때는 12V가 돼서 그것이 ON이 될 수가 있고, 일단 ON이 되고 나면 VG가 몇 볼트가 돼요? 여기가 10V가 되는 거죠. VG가 10V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2.67이 흐르고 Pg는 26.7mW가 된다.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VI는 픽스가 되고, VI는 픽스가 되고, V는 픽스가 되고, RL은 가변저항일 경우에 이제 이 RL의 값에 최대, 이 다이오드가 ON이 된 상태에서 최대값과 맥스값과 민값을 알아보자. 이제 그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RL값의 민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저항이 가장 적을 때는 얼마이겠느냐. 이게 켜진 상태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제너 다이오드가 아니라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 RL로 모든 전류가 다 흘러야겠죠. 그렇다면 일로 흐르는 전류가 일로 거의 다 흘러가고 미니멈만 일로 흘러가는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뭐 미니멈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값이니까 대부분 다 일로 흘러간다고 치면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 전압은 VG고, 그죠? Imax가 되겠죠. Imax가 되는데 Imax라는 것 같은 것은 요 값이겠죠. 그래서 VI-VG 나누기 R입니다. 그러면 이게 Imax니까 이걸 여기다 곱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VG는 R에 다음에 나누기 VI-VG가 RL 민이 됩니다. 그렇죠? 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V가 되면서 일로 흘러갈 수 있는 최대 볼티 전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RL 민은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고, 여기 RL의 맥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맥스는 대부분의 전류가 다 일로 흘러갈 때 어떻게 되느냐? 제너 다이오드 스펙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있고, 이게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C가 그 다이오드가 ID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IGM이라고 합니다. 맥시멈 전류값이에요. 제너 다이오드 전류값. 그러니까 이 전류값이 일로 흘러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요때 RL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IR 값에서 뭘 빼줘요? IR 값에서 IGM을 빼주면 그게 RL 값이겠죠. 그죠? 그거를 VG로 나누면, VG를 그 값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I가 가장 적은 값이 될 겁니다. 그죠? 가장 적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값에 맞는 RL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잘못 썼네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때 값이 RL max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R 값이고요. IR이고 GM 맥시멈 전류가 일로 흘러간다고 하면 남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류값만큼 나눠주면 VG에서, 여기는 VG 값이니까, 그러면 최대 맥스 값을 알 수 있다. 이걸 한번 연습 문제로 풀어보죠. 여기 보니까 VG는 10V고요. IGM 맥시멈 전류값은 32mA고요. 그럴 때 이제 RL의 레인지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RL의 미니멈 값은 아까 전에 구했었죠. 대부분 전류가 다 어디로 흘러요? 일로 흘러갈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식을 저희가 유도를 했었죠. 그 유도를 한 것에 의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55ohm이에요. 255ohm이 가장 작은 값입니다. 255ohm이 되면 대부분의 전류가 다 일로 흘러간다. 그런데 켜져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여기가 10V니까. 10V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을 구해봐야겠죠, 맥스 값. RL의, 맥스 값. 맥스 값이라는 것은 이제 일로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될 때죠. RL이 민일 때. 아까 전에 우리 계산했던 대로 대부분의 전류가 다 어디로 흘러요? 일로 흘러가는 거죠. 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는 거의 흘러가지 않을 때. 근데 이때 이쪽으로 거의 흘러가지만, 그러나 어느 볼티지를 전류를 넘어갈 수 없냐면 IgM을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50-10을 1kΩ으로 나누면 40mA가 돼요. 이런 것처럼 40mA가 됩니다. 이것을 아까 했던 대로 맥시멈이 흐르고 나면 8mA가 되죠. 이 8mA는 일로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 이때 RL 값이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5kΩ이 된다. 다시 말하면 10V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너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해서는 맥시멈으로 1.25kΩ의 저항을 갖거나 그거보다 낮은 저항을 가져야 되고, 그게 어디까지냐면 255ohm이 가장 미니멈 저항이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때 나오는 I 값하고 V 값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트를 계산해 보면 계산이 된다. 320mW가 가장 맥시멈 와티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